서로 즐겁게 보낸 하룻밤, 그 한 번이 예상치 못한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서로 좋았는데요. 합의하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조사실에서 거의 힘이 없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다음 날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하룻밤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애초에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적어도 고소까지 번질 가능성을 낮추는 최소한의 기준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은 원나잇을 잘 하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고소를 피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는 영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다는 말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좋았다는 말도 증거가 없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걸 조사실에 들어가서야 처음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 하룻밤이 1년 넘는 수사로 이어질지, 그 자리에서 끝날지,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사소한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건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면 그날은 그냥 멈추는 게 맞습니다. 상대가 먼저 스킨십을 해도, 먼저 모텔 얘기를 꺼내도, 괜찮다고 말해도 만취 상태라면 그 동의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그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비틀거리면서 걷고 말이 꼬이고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기억이 흐릿한 상태였다면 그건 합의 여부를 떠나서 정상적인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다음 날입니다. 술이 깨고 나서 기억이 부분적으로 끊겨 있으면 그 순간부터 내가 동의한 게 맞나?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의심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블랙아웃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상대는 분명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가 적극적이었는지보다 상대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원나잇은 그 순간엔 달콤할 수 있어도 조사실에서는 거의 최악의 출발선이 됩니다. 술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그날은 그냥 보내는 게 맞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가 그랬다. 싫었으면 안 따라왔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수사에서는 분위기는 보지 않습니다.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딱 하나만 봅니다. 같이 술을 마셨다고,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고, 키스를 했다고 해서 성관계까지 자동으로 동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확인입니다. 말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로 동의하는 거야? 지금 싫으면 말해줘. 이걸 묻는 게 분위기를 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노는 그냥 노입니다. 싫어, 그만. 이 말이 나오면 이유는 묻지 말고 멈추는 게 맞습니다. 튕기는 거다, 부끄러워서 그런 거다, 이건 남자들끼리 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조사실에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불리해집니다. 동의는 눈빛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현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관계는 나중에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만 있었는데 증거가 있겠어? 아니요, 요즘은 거의 다 남습니다. 술집, 편의점, 엘리베이터, 모텔 로비, CCTV가 없는 공간이 더 드뭅니다. 수사는 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날의 동선을 전부 맞춰봅니다. 둘이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먼저 걸어갔는지, 비틀거렸는지, 부축했는지, 표정은 어땠는지, 이게 전부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는데 당신이 팔을 붙잡고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 그 순간부터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거의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둘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서로 웃고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남아있다면 그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날의 말이 아니라 그날의 흐름입니다. 수사관은 묻습니다. 상대가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나요? 스스로 이동했나요? 억지로 끌려간 정황은 없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당신의 기억이 아니라 영상입니다. 원나잇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장면입니다. CCTV의 모습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합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죠. 카톡 지우고 사진 지우고 통화 기록 삭제하고 이거 남아있으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런데요, 기록 삭제가 방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포렌식 들어가면 삭제한 흔적이 남는 경우도 많고 복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안에 당신에게 유리한 대화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이죠.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호감을 표현한 메시지, 자발적으로 만났던 정황, 이후에 아무 문제 없이 대화했던 내용, 이런 게 모두 사라집니다. 스스로 방어 자료를 지워버리는 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소 조짐이 보이면 남자분들의 자동 반응이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상대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감정적으로 압박해올 때 괜히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재판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다. 성범죄는 말이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억울해도 당황해도 겁이 나도 함부로 인정하는 말, 함부로 사과하는 말은 절대로 가볍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현실 얘기입니다.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말도 없이 사라져 있다. 연락도 없다. 이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그냥 이용당했구나. 이 감정이 드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원나잇이니까 깔끔하게 끝내는 게 매너지. 괜히 연락하면 더 복잡해지잖아. 아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원나잇 자체보다 그 이후 태도가 고소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 스킨십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감정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차단, 익십, 잠수, 그 순간 바로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연락을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마무리는 하라는 겁니다. 어제 잘 들어갔어요. 어제는 고마웠어요. 이 정도 메시지 하나가 고소를 막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원나잇에서 제일 위험한 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날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가장 좋은 건 애초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하룻밤의 선택이 평생 남는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